와, 추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영입니다. 지금이 3월이에요. 눈꽃이 정말 흩날리고 있는데 여기가 하물며 대구입니다. 이 눈 내리는 게 별로 안 좋으면 아재가 됐다는 거라고 하던데 VA 홈 바리스타 케어 2편 홈카페 유저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연을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카페 입문 2달 차입니다. 환경을 구성하고 커피를 내리면서 오로지 혼자 하다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지금의 추출이 정상인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되게 정성껏 이제 그 고민을 진심 어리게 써주셔서 이 고민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 한번 찾아가서 우리 한번 어떤 상태인지 마셔도 보고 케어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추워 열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저희 집 맞. 어리둥절.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아유, 귀한 거를 해주셔서. 네, 아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빅토리아 루누아 아르두이노. 아르두이노를 좋아하는 홈카페 유저 보보라고 합니다. 보보요? 네. 보보는 어디 커뮤니티? 네,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계속 이제 쓰던 애칭 같은 거기도 하고 닉네임으로 쓰고는 있는데 후회를 좀 많이 하거든요. 늦은. 저랑 같은 세대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보보님이랑 몇 가지 좀 인터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커피는 언제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지금 3개월 차. 아, 네. 홈카페를 구성하고 네. 커피를 내려먹기 시작한 3개월 차. 그럼 커피를 이제 관심 있게 접하시게 된 것도 3개월 차이신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잘 알지는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먹는. 그 정도였다가 네. 이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딱 갑자기 근데 너무 한 번에 맞습니다. 원래 조금 뭐 하나 하면 딱 빠져서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좀 깊게 딥하게 파는 편이긴 한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뭐 3달, 2달 이렇게 홈카페로 직접 해보시면서 가장 좀 애로사항이 어떤 걸까요? 저는 진짜 제가 그 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한 비기너 스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부딪히는 건 내가 이거 제대로 했는 건가? 제대로 내린 건가? 이거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출되는 모양에 이제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건지 뭔가 의문으로 남는 할 때마다 나는 이게 맛있는데 이게 맞나? 이게 어디서 들었는데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커피 내리는 걸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직접 가서 내려보시죠.
아 이런 도구가 어디서 파는 건가? 너무 신기하다. 이것도 이제 있었거든요. 전편 아, 네 주인공분이 있고 와 진짜 대박이다. 홈카페는 예쁜 거 빼면 아니 뭐가 또 이 없어. 재미가 있군요. 네 편하게 한번 네. 내려보시죠. 긴장돼. 아니 저는 이 그라인더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아카이아 오르빗인데 제 두 번째 그라인더거든요. 두 번째 그라인더인데 잔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좋고 낮은 RPM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느려요. 오 거의 다 나오네. 네, 0.1 정도만 먹고 다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쓰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은.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이 아로마에서부터 이미 한번 이렇게 톡 쏘는 게 있고 그리고 아로마가 이렇게 뭉친 게 있잖아요. 혹시 좀 느껴지시나요? 약간 애매하죠? 설명을 하시니까 네. 알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네. 같아요. 그 커피 체리가 생두가 되기까지 과정 중에 자극이라는 거를 농부가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극은 이 생두에서부터 로스팅 혹은 추출 이 과정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향을 맡았는데 이렇게 부드럽지 않다, 부드러운가라고 반문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커피잉을 가요. 근데 커피잉을 가서 내가 생두를 막 고르는데 자극적인 애 고르지 않잖아요. 포인티드하다든가 너무 스트롱해서 산미가 강해서 밸런스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덜 긍정적이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자극들은 기본적으로 로스팅이나 추출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커피가 어디를 지향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최고 정점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뭐를 배제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자극이에요. 자극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인간이 후가공해서 무조건 만들어낸 거니까 로스팅에서는 그 자극을 가지고 결점이라고 결점. 불러요. 네. 그래서 그 자극을 천에 없애놓는 게 로스터들이 지향하는 노데미지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바리스타 쪽에서도 일단은 그 자극을 배제하는 게 조금 더 내가 맛있는 걸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점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향을 맡아보면 코를 톡 쏘는데 그 아로마는 은은하고 부드러울 때 긍정적이잖아요. 선명하되. 근데 이거는 좀 강하잖아요. 아,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향수 같은 거 딱 뿌리면 코에서 은은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얘는 맡으면은 코 안에서 되게 짧고 진하게 탁 끝나버리죠. 원래 이렇게 은은하게 부드럽게 코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뭉친 듯이 드러나요. 그럼 이거 두 개만으로도 이미 두 가지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코를 찌를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추출수 온도가 높다는 거고, 그리고 향이 뭉쳤다는 거는 분쇄도가 지금 곱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벌써 아로마에서도 나온 거예요. 이 컵 안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자극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고 결과가 명백히 나오잖아요. 이 결과가 얘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 결과에서 파생돼야 돼요. 다른 것들은 뭐 추정, 원인, 결과 뭐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추정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추정.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가 불편하고 여기에서 내가 먹기가 힘든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같이 먹어보면 저는 이제 맛이 뭉쳤다고 하는데 입안에서 되게 진하죠.
커피가 이렇게 입안에서 진하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진해지면 드라이한 느낌을 병행해요. 와인 느끼듯이 느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그렇게 느끼면은 앞쪽에 너무 강하게 맛들이 뭉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미 자극이 한번 나죠. 그러면 그게 약간 드라이한 자극까지 줄 거예요. 그런 느낌? 또 후반에는 굉장히 워터리하다고 느껴지고 목의 잔여감까지. 그 맛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게 있느냐? 처음에 먹었는데 너무 강해. 뭔지 모르겠지만 입안에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강하고 진하게 탁 느껴져. 그래서 산미도 내가 느끼고 싶은 산미도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엄청 강하게만 찌르는 것 같이 느껴져. 바리스타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만약에 10g이라는 원두가 있어요. 네네. 얘를 우리는 이 원두 10g에서 수용성 향미 성분이라는 애를 뽑으려고 그래요. 걔가 우리가 먹고 싶은 산미, 향, 뭐 단맛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애거든요. 근데 걔 10g짜리 애를 10갈래로 나뉘면 100갈래로 나뉜 것보다 표면적이 작을 거 아니에요. 물에 닿는. 그러면은 10갈래로 나뉜 것보다 100갈래로 나누면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수용성 향미 성분의 양은 달라질까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죠. 맞아. 왜냐면 10g이니까. 근데 뭐가 그럼 더 많이 나올까요? 이제 그 수용성 향미 성분 이외에 갈변화된 조직에 의한 성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우면은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아 그거네요. 맞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 그죠. 두드려 맞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죠. 더 데미지가 쌓이는 거구나. 그렇게 이렇게 물과 접촉되는 면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성분은 동일한데 가지고 나올 양은 동일한데 그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면적이 넓어지니까. 보통 그게 우리가 분쇄가 곱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부분을 모르면, 원리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좀 막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금 그 현상을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똑같이 뭐 20g 담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담을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 그 기초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물과의 만나는 표면적을 몇 개로 나눌 거냐. 이해했습니다. 네네. 엄청 어떤 어려웠던 느낌인지 개념이었는데 네, 되게 단순하죠. 되게 단순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0g을 하는데 분쇄를 좀 많이 풀어볼까요? 많이 지금 네. 한 칸 정도를 더 풀었었는데 한 5칸만 풀어볼게요. 여기서 물 온도만 바꿔줄게요. 지금 92.5도로 설정돼 있어요. 이번에는 87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해보고 이 다음번에 또 물 온도를 조절할 거예요. 네. (19초에) 43 나네요. 아까보다 이렇게 탁 쏘는 게 좀 줄어들었죠. 아예 없진 않은데. 그리고 아까보다 밝아졌고 아까 전에 있었던 코를 쏘는 듯한 그 아로마는 줄어들었고 입안에서 머금을 때 그 전체적으로 따끔거리게 만드는 것도 아까보다는 줄어들었고 방금 전이랑 지금이랑 가장 크게 바꾼 게 두 가지잖아요. 물 온도랑 분쇄도. 아로마가 이렇게 강하게 피치를 높게 딱 쏘는 거랑 이렇게 머금었을 때 따끔거리게 만드는 거는 물 온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2.5에서 87로 내리니까 그게 줄어든 거예요. 두 번째로 밝아졌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생각했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20이잖아요. 근데 왜 밝아졌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닿는 표면적이 적은 거예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죠?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내가 어두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두워라고 해서 이제 좀 밝게 만들려면은 분수대로 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팅을 잡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거는 그런 건 그렇게 좀 벗어나 있는 것들은 세팅이 아니에요. 뭐가 좀 안 좋은 게 느껴지세요? 여기서
좀 떫다? 단맛이 없다? 떫은 맛도 느껴지고 여전히 찌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떫은 거죠. 이 목젖 쪽에 떫은 거 느껴지세요? 혀 끝에 안쪽 혀에 딱딱한 게 올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오히려 지금 드라이함이라고 하는 게 안에가 말라가는 느낌, 혀 안쪽이 말라가는 느낌 그런 게 남긴 해요. 그 이제 드라이랑 떫다랑 쉽게 구분하는 거는 드라이한 거는 와인 많이 생각하면 되고요. 떫다는 이제 호두 이런 쪽 생각하면 돼요. 차라리 이게 단맛으로 끝나야 돼요. 입안에 이렇게 지금 떨떠름한 게 남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가 산미 부분이 느껴져야 되는데 떫은 느낌이 있고 특히나 먹고 나서도 떫은 느낌이 더 느껴지잖아요. 아까 전에 드라이한 걸 피했잖아요. 그 밑에서는 이제 굵었을 때는 고왔을 때는 진하고 드라이해진다 그랬잖아요. 굵었을 때는 이렇게 떫은 거를 피해야 돼요. 자극이잖아요, 두 개 다. 부정적인 자극. 그죠, 부정적인 자극이잖아요.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네네. 이제 입자 크기가 있고 입자 크기에 맞는 추출수와의 접촉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성분을 다 빼서 가지고 나오는 시간만큼을 추출 시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표면적이 너무 적으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갈변 단맛이 만들어내주는 또 후만의 단맛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덜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뭐가 안 나온 거예요. 이 조건값을 충족시키는 양만큼이 안 나온 거예요. 뭔가가 딱 그 원두를 쪼개면 이런 벌집 모양 같이 형태로 돼 있어서 갈변 조직된 그런 테두리 안에 성분 꿀 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 꿀 같은 애를 빼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향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수용성 향미 성분이라 부르는데 걔를 빼냈는데 필연적으로 모든 조직에 물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걔가 향이랑 산미를 만들고 이 후반 부분에 있는 갈변 단맛,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이 캐러멜이나 이런 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은 또 이제 갈변된 조직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복잡한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굵으면 떫고 고우면 드라이하다. 난 이거 두 개만 피한다. 그거에 대한 원리는 머릿속에 대강 이런 표면적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많이 이제 오해했던 것 중 하나가 분쇄가 굵을 때 물 온도를 높여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추출수 온도가 추출력을 가속시킨다는 착각. 혹은 머신의 압력이 내가 만약 추출해서 먹었는데 향미가 안 나. 그러면은 머신 압력을 올려주면 된다. 뭐 이런 듯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뭐가 뭐를 대신하는 거 없어요. 지금 이 바스켓에서 20g 넣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매일 할 때마다 영상을 찍는 편인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처음에는 18g부터 해보고 14g부터 해보고 이제 멀티 탬핑도 해보고 계속 해 나가면서 지금 정량 도징 바스켓이 되어 있는 그걸로 했을 때 가장 괜찮게 나오더라가 경험적인 제 경험적인 근거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바스켓이 이제 20g 바스켓이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20g 보통 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로스터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 도대체 어떤 볶음도의 커피를 20g 담아야 되느냐인 거예요. 같은 부피여도 어떤 거는 15g이고 어떤 거는 막 19, 20g 이렇게 나오는데 볶음도 따라 입자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렇다라고 하는 어떤 1차원적인 생각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 논리는 일단 다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가뜩이나 지금같이 스페셜티 커피인 상황에서 콩마다의 상태가 다 다른데 그거를 다 천편일률적으로 1차원적으로 딱 접근해서 원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게 제가 듣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가 어떤 부위인지도 모르고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는데 넌 3분만 구우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차돌박이가 올지 삼겹살이 올지 목살이 올지 아니면 뭐가 올지 모르는데 3분 굽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그런 거 일단 배제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죠. 물 온도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네, 다른 거는 이거를 맛보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맛보면서 잡아주거든요. 자극 보면 희한하게 얘는 거의 다 80이더라고요. 80. 근데 이 디스플레이 된 게 저는 80을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92도를 목적하는 거예요. 92. 나중에 그 포트 있잖아요. 전기 포트. 네네네네. 그거는 어떤 걸 써도 92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얘는 뭐 브랜드별로 머신별로 사용 편차별로 이거를 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맛으로 보고.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떫으면 굵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한 칸만 이제 곱게 해보는 거죠. 사실 저는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네. 앵그리광. 네. 그래서 전부 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어떻게 혼날지 궁금하다. 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혼나는지 안 나오는. 저는 이제 업계 이제 지금 취미로 하시고 있으신데 네, 혼내긴요. 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아쉬운 게 먹고 나서 떫은 거. 이거는 떫으면 굵다. 단맛이 안 나온 거다 하니까 이제 분쇄를 한 칸만 또 조여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이대로 물 온도는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방금 하셨듯이 맨 처음에 엄청 고왔잖아요. 네네. 고왔던 거에서 분쇄를 풀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여기서 떫은 게 나오네 하니까 또 곱게 가고. 일종의 소거법이네요. 그러면은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네요. 한 그쵸, 칸씩 한 그쵸. 칸씩. 그리고 뭐 온도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이제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맞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는 없다고 봐요. 근데 아닌 거를 확실히 다 지워나가라면 하나가 남을 거다. 물론 뭐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확실한 디펙트인 자극들을 하나 다 지워나가면은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분쇄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네. 이것만 알아도 그냥 정말 맛있게 커피를 즐길 수가 있는데 물 온도는 이제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제 다른 거 쓰실 일은 없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된 거고 한번 한 칸만 한 칸 지금 더 풀었어요. 23g만 담아서 한번 23g. 네.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필터를 바꿔 바스켓을. 바스켓을 끼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걸 끼든 담고 이렇게 누르지 말고 네. 얘를 깎아서. 깎아주면 거의 얘가 풀도징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똑같진 않겠지만 뭐 한 19.5 정도가 나올 거잖아요. 오렌지 같네. 와, 신기하다. 괜찮은 에스프레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제 원리적인 거를 아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도움이 돼서 그렇게 했던 거고 네. 그 분쇄도 맞추는 것만 지금 이제 신경 쓰시고 이거 도징하는 양 지금 보니까 비슷한 사이즈라고 한다면은 잘 모르겠으면 아까처럼 좀 살짝 듬뿍 쌓아서 쭉 깎으면 그냥 거기 웬만한 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어쨌든 그 아래 위로 1g 내에서 맞춰진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네. 밝은 콩 위주로 묽은 느낌인데 향미가 다채로운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해보고 싶었던 건 얘 말고 이 친구인데 제가 그럼 진짜 해보죠. 좋아하는 네.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이걸로 한 22g만 갈아서 주시겠어요? 근데 이거 RPM 조금만 올려볼까요? 우리? 네. 약간 옅게 나와서
이렇게 단맛 더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네, 맞아요. 느리게 약간 하신 거죠. 텀블러 기준으로 물을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맛있더라고요. RPM을 어느 정도로 올리면 될까요? 지금 600으로 되어 있어요. 800으로 해볼까요? 이 RPM이 빨라질수록 옅은데 깔끔해지고 RPM이 느려질수록 이제 진한데 좀 잔미가 이 입자가 얼마나 밝은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20g이 아닐 거잖아요. 음. 그때도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깎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에 따른 무게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두 개가. 셰프님 이게 19에 50? 바텀리스일 네. 때랑 스파웃일 때랑 색깔이 변하는 게 달라요? 색깔이 변하는 건 똑같아요. 어. 근데 그 양상이 바뀌는 게 안 보여요. 굵게 나오다 보니까. 검게 나오다가 색깔이 밝아지는 거.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 스파웃이 있으면 네. 얇게 흘러나오면서 양상이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흔들림이라든가 색 변화라든가 이게 보여요. 근데 얘네는 너무 굵게 나오잖아요. 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네, 보시는 그게 거구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삼겹살 익을 때 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떫어요. 곱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칸 곱게 해서 19.5 해가지고 내리면 돼요. 딱 붙여서 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커피는 이렇게 손으로 털어내고 이렇게 해야지 아 마초스럽고 멋있구나. 이게 낭만이죠. 오. 또 이거 19에 48 나왔는데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한 칸만 더 조이면 되겠다. 되게 부드러워졌네요. 찌르는 거 없고 떫은 것도 많이 사라졌고. 오, 소름 돋는다. 약간 남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한 칸 더 조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단맛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 원두에서는 이 커피에서는 단맛을 뭐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단맛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산미라는 단어에는 단맛이 무조건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신거를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 덜 익은 거에다가 신맛이라고 부르고 잘 익은 거에다가는 산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익은 게 딱 잘 익은 거랑 덜 익은 거랑 차이는 단맛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미 자체가 이거 되게 잘 익은 오렌지가 앞에 딱 느껴지네. 그러면은 그 산미 자체에 단맛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갈변된 것에 의한 맛. 지금 우리가 분쇄로 계속 뒤에 단맛이 없네 하는 이 갈변에 의한 단맛이 또 있어요. 이거는 분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얘를 가지고 단맛이 좋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보통 산미 부분만 보면 돼요. 산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향미가 나오는 이 산미 있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 되게 오렌지스러웠잖아요. 되게 잘 익은 오렌지 같다 이러면은 좋은 거예요, 단맛이. 아메리카노로 갔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저는 보통 아메리카노라고 다른 포인트 없어요. 아메리카노용 뭘 잡는다는 게 맛있는 게 두 개 있다는 거잖아요. 맛있는 지점이 두 개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구나. 절대 없죠. 네. 제일 맛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 맞게 지금 세팅을 하는 거고, 그 여기에서 내가 뭐 도징량을 줄이면서 뭐 표현 방식을 바꿀 수는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에스프레소에 맞게 물을 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하면은 에스프레소를 몇 샷 더 넣어야 돼요. 그거를 뭐 내가 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에스프레소 어떻게 다르게 뽑는다, 이거는 다른 조건이에요. 아,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에스프레소 한 샷에 물을 적게 넣는다가 아니라 투 샷을 넣든 뭐 이런 식으로. 네, 요 한 샷에 요거 한 번 지금 받았죠. 네네. 이 받은 거에 12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밝은 거는 120. 120에서 140 사이. 자기가 그거 판단해서 그냥 넣어서 알맞게 딱 먹는 거예요. 저처럼 맛있게 잘 드시죠. 홈 바리스타 거기에다가 초보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차라리 낫다. 애매하게 고집 생겨 있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물론 여기는 엄청 낮지만 네. 오히려 훨씬 되게 재밌었어요. 어. 재밌고 조금 아까 첫 번째 찍을 때도 막 말했는데 좀 나도 이렇게 좋아했을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났어요. 저도 이제 막 오래되니까 좀 닳고 달아가지고. 커피가 이전에는 그냥 음료 같은 개념이고 그냥 잠 오니까 먹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그래서 한 잔 한 잔 예쁘게 내리는 게 좋고 그게 맛있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VA 홈 카페 케어 끝! 두 번째 홈카페 케어 어떠셨나요? 근데 확실히 이 설명해 드리는 게 어렵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되게 기분 묘하네요. 되게 좋아요. 되게 정말 1편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열정과 애정이 커피에 대한 그게 너무 하루를 보람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이 너무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커피를 또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안녕!